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잔고가 몇 년째 제자리인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무능해서 아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남몰래 자책하며 밤잠 설친 적 많으시죠. 사실 그건 부모님의 재테크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자녀의 안전을 위해 손실이라는 단어에 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몸소 교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한 죄책감을 확 씻어드리고 아이에게 진짜 경제적 자유와 미래 경쟁력을 선물할 수 있는 금융, 교육,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담은 통합 전략을 전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우리 아이를 위한 평생의 자산 로드맵이 완벽하게 그려질 거예요. 우리가 아이 돈을 주식에 넣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뇌과학적으로 아주 명확해요.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는 아이의 돈이 조금이라도 깎이는 신호를 받으면 마치 굶주린 맹수를 만난 것처럼 비상벨을 울리거든요. 반면 차가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보통 25세가 되어야 겨우 완성됩니다. 아직 자라지도 않은 아이의 전두엽 대신 부모인 우리가 편도체의 공포를 누르고 이성적인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거죠. 이걸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 비유해 볼까요? 까다로운 상사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잔소리를 좀 한다고 해서 당장 사표를 던지지는 않잖아요. 결국 회사는 돌아가고 월급날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라는 상사가 가끔 심술을 부려도 우량한 기업들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아이의 시간이라는 무적의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겁쟁이 엄마였어요. 아이 돌반지 판 돈이랑 명절 세뱃돈을 5년 동안이나 2%짜리 적금에만 묵혀뒀거든요. 원금이 깎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계산해보니 그게 오히려 아이의 미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깎아먹는 행동이었다는 걸 깨닫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세금의 비밀과 공부, 머리의 기초가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실전 전략은 바로 증여세예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목돈을 찾을 때 국가에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매월 17만 원 정도를 아이 계좌로 자동 이체해서 S&P 500 같은 우량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해보세요. 2% 내외의 일반 예금은 물가 상승률조차 방어하지 못해 가치가 하락하지만 우량주 적립은 아이에게 복리의 마법을 선물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만 많다고 아이의 미래가 보장될까요? 진짜 유산은 돈을 다루는 능력과 세상을 읽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독서예요. 그런데 그냥 책 많이 읽힌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책을 50권, 100권 읽었다는 숫자에 집착하세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출력 없는 입력은 금방 휘발되어 사라집니다. 이걸 성인들의 직장 생활에 빗대어 볼까요? 여러분, 회의는 3시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했는데 아무도 회의록을 안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에 어제 무슨 결론이 났는지 정확히 기억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의 독서도 똑같아요. 눈으로만 훑는 독서는 회의록 없는 회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거실 벽면을 전집으로 꽉 채워야 마음이 놓이는 엄마였어요. 아이가 책을 빨리 넘기기만 해도 우리 아이 천재 아닌가 싶어 뿌듯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에게 방금 읽은 책 내용을 물어봤는데 한 문장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걸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건 쏜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메모 독서와 슬로우 리딩입니다. 아이만의 특별한 수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거창한 감상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밑줄을 긋고 수첩에 옮겨 적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아이의 뇌 속에 지식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한 문장씩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슬로우 리딩을 해보세요. 나트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씹어 먹듯 읽다 보면 어느덧 아이의 문해력이 폭발하는 시점이 찾아올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기른 문해력이 결국 수학과 과학 성적까지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되거든요. 특히 학년별로 반드시 메워야 할 학습 구멍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1학년 때는 모든 공부의 기초인 한글 해득이 완벽해야 하고 2학년 때는 수학의 뼈대인 연산 능력을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3학년이 되면 사회나 과학에서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용어의 개념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아이들은 공부를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방학은 이 구멍들을 메울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입니다. 아이를 무작정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었는지 부모가 함께 살펴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공부만 잘한다고 우리 아이가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도대체 뭘 해먹고 살지 걱정되시죠? 사실 미래학자들도 10년 뒤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지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정해진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계획된 우연이라는 태도예요. 존 크롬볼츠라는 교수가 말한 이론인데 쉽게 말하면 운도 실력이고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자는 거죠. 이걸 낯선 여행지에 떨어진 상황에 비유해 볼까요? 내가 가려던 맛집이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누군가는 화를 내며 하루를 망치지만 누군가는 옆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인생 맛집을 발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융통성이에요. 파란색 물감이 없어도 노을진 하늘을 그릴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를 격려해 주세요. 왜 계획대로 안 하니? 라고 다그치기보다 오히려 좋아.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말해주는 부모의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아이가 계획표에서 5분만 어긋나도 큰일 나는 줄 알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불안이 아이를 더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아이가 실패해도 괜찮은 안전한 도전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넘어져도 무릎 좀 까지는 정도의 가벼운 실수를 반복하면서 아이는 다시 일어나는 법과 낙관성을 배우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런 유연한 태도가 결국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노키즈존 같은 이슈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주제를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게 사장님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혹은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 같은 토론 말이에요. 또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청소 노동자 선생님들을 보며 만약 우리 가족이 저 일을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타인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아이가 결국 사회에서도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의 통장을 주식 ETF로 바꿔주는 경제적 결단부터 손으로 직접 적으며 지혜를 쌓는 메모 독서법,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즐길 줄 아는 긍정적인 태도까지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죄책감, 이제 조금은 씻어내셨나요? 부모님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염되지만 부모님의 확신은 아이에게 용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아이의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서 예쁜 수첩을 하나 골라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10년 뒤, 20년 뒤 우리 아이를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이자 지혜로운 어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몸소 교육이 늘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